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나눈 말이 뭐였는지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. 정확히 어떤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은 느낌.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. 그 감각이 뭔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. 헤어지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니어도 됩니다. 카페 구석자리, 차 안, 아니면 그냥 전화 한 통. 우리 여기까지 하자. 그 말 한마디가 끝인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옵니다. 잘 지내? 딱 세 글자.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기대를 합니다. 어떤 사람은 화가 납니다. 어떤 사람은 그냥 창을 닫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. 이 세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너무 빠르게 판단해 버린다는 걸. 우리는 헤어짐을 하나의 완결된 사건처럼 생각합니다. 선언하고 끝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. 그래서 헤어진 뒤에 연락이 오면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하죠. 미련이 있는 거다. 아니면 미련이 없으면서 왜 연락하는 거야. 근데 실제로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. 헤어짐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에요. 선언하는 날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한동안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잘 지내? 라는 말은 미련의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.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. 보고 싶다.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? 넌 잘 지내지? 별일 없지?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? 이 말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의미를 읽으려 합니다. 보고 싶다. 아직 날 좋아한다. 잘 지내지. 감시하려는 거다. 친구로 지내자. 상처 주는 말이다.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. 이 말들은 대부분 상대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.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. 나 아직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너를 그리워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. 이게 끝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. 그 혼란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. 헤어짐 이후에 나오는 말들 중에 유독 끝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때 미안했어. 이 말, 단순하죠. 근데 이 말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. 헤어지고 한참 지난 뒤, 아무 맥락 없이, 그때 미안했어. 이게 왜 나왔을까요?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, 자기 자신을 정리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. 이 말을 들었을 때, 그게 무슨 의미야? 라고 묻기 전에 자기 자신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. 그 말을 들었을 때,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나요?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나요? 그 반응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. 우리 한번 보는 건 어때? 이 말도 있습니다. 헤어진 사람에게서 이 말이 오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뉩니다. 바로 만나겠다고 하거나 거절하거나. 근데 이 사이에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. 왜 만나자는 거지? 가 아니라 나는 왜 만나고 싶거나 만나고 싶지 않지?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것과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만나는 것과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은 다 다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. 그리고 그 출발점이 다르면 만남 이후에 오는 감각도 전혀 다릅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재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헷갈립니다. 끝나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. 그 관계가 나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. 생각이 나거나 꿈에 나오거나 비슷한 향기를 맡았을 때 멈추게 되거나 그 노래가 나왔을 때 볼륨을 줄이게 된다거나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.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. 헤어지고 나서
사람들이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. 그때 내가 한 말 있잖아. 구체적인 말, 특정한 순간, 정확한 표정까지 기억하는 그 장면. 그걸 왜 기억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. 그 말이 중요했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. 아니면 그 말이 다치게 했기 때문이거나, 아니면 그 말이 내가 원하던 걸 담고 있었기 때문이거나, 그때 내가 한 말 있잖아 라는 말이 헤어진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그건 그 순간을 아직 들고 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.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.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. 그 느낌의 주인이 누구인지, 상대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건지, 아니면 사실 나 스스로가 아직 끝내지 않은 건지,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. 상대의 말 때문이라면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내가 아직 끝내지 않은 거라면 그 움직임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.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. 헤어진 뒤에 나오는 말들. 그냥 잘 지내길 바라.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해.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. 보고 싶다. 미안해. 고마웠어. 이 말들을 유형으로 나누고 패턴으로 읽고 신호로 해석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. 확실한 걸 원하는 거잖아요. 이게 끝인지 아닌지,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 건지 아닌지. 그런데 그 확실함을 말에서 찾으면 계속 말을 분석하게 됩니다. 밤새 대화를 다시 읽고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고 어제랑 오늘이랑 다른지 비교하고 그 과정이 지칩니다.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. 말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.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, 연락이 왔을 때 심장이 빨라졌는지, 아니면 한숨이 나왔는지,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는지, 잘 지내? 라는 말에 답장을 치다가 지웠는지, 아니면 바로 보냈는지, 그 반응들이 말보다 더 솔직하게 내 상태를 보여줍니다. 끝난 게 아닌 관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끝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. 이 둘은 다릅니다. 끝난 게 아닌 관계는 아직 두 사람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.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어요. 끝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관계는 이미 분리됐지만 한쪽이 혹은 양쪽이 아직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.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오래, 더 깊이 남습니다.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. 이 말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. 정말? 라고 물으며 기대를 품거나 또 이러네 라고 지치거나. 그런데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적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. 그 사람이 이 관계를 아직 머릿속 어딘가에서 가능성으로 두고 있다는 것.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만큼은 그 사람 안에서 이 관계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신호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어떤 관계는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조용히 옆에 있기도 합니다. 가끔 생각이 나고 가끔 그리운데 그렇다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그것도 하나의 자리입니다. 이상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어디서 그 말을 듣고 있었나? 기다리고 있었나요? 아니면 이미 다른 곳에 있었나요? 아니면 아직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었나요? 헤어짐 이후에 나오는 말들은 늘 상대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. 하지만 그 말들을 어떻게 받는지,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, 그 말을 듣고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, 그게 전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.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말이 있나요? 헤어진 뒤에 들었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고 삼킨 말. 그 말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게 무엇 때문인지,
꼭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한번 그 말 곁에 잠깐 머물러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